예,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던 사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당론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이 됐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고 아마도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권성동, 권영세 이 체제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비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2기 아바타 체제 다름 아니다. 12월 5일 내란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추경호, 권영세, 권성동이 회동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내란의 주모자들이 새롭게 국민의힘의 2기 체제로 들어선 것은 국민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에서 총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첫 번째는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국무총리로서 건의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에 적극 가담 동조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11월 3일 내란의 밤 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것은 내란의 어떤 절차적 하자를 보충해주기 위한 적극적 가담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란 이후에 한동훈, 한덕수 체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 의혹을 지금 11일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책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또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태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진 시간 동안은 김한규 인청특위 간사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상황 보고가 있었고 한병도 내란 국조특위 간사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또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수석 대변인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사실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당론으로 정하고 지금 이제 발의에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원내 대변인이 설명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정 관련해서 하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11시 일본 대사하고 접견이 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접견은 어느 쪽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건 뭐 일본 측의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일 본회의 때 보고를 하시면 예. 12시간입니다. 27일 본회의 때 바로 하시면 뭐 27일이든 28일이든 어쨌든 본회의가 다음 후속에서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당연히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발의 몇 시? 지금 아마 아까 당론으로 추임 받아서 오늘 내로 제출하는 것으로 16시, 18시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발의가 되면 가는 것을 공지가 될 겁니다. 공지하도록 할게요. 초 이제 총리 시절에 한해서 원래 사유를 정리하셨던 걸로 아는데 권한대행 이제 때까지 포함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권한대행이 돼서 사실은 헌법상 대행이 해야 할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결론은
대행이라는 헌법상 직위는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탄핵 요건은 국무총리 탄핵 요건이면 된다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희 그 26일 국정협의체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참여 여부는 좀 뭐 그건 아직 이제 실무적인 논의가 지금 아직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가 누가 이 실무 협의를 해야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정책위 의장끼리의 협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 국정협의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쪽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쪽 정리가 문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국정협의체가 정말로 심각한 민생과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하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충정 어린 제안을 마치 이것을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무슨 정치 협상의 틀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혹은 한덕수 대행의 태도는 정말로 심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는 국회가 정한 절차대로 또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 헌법상 절차를 여야의 정치 협상으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매우 유감이고, 국정안정협의체는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해서 구성되고 의제도 형성되고 또 논의가 진행되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 탄핵 추진의 변수가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오늘 발언은 국회가 이미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도 진행했고 아마 지금쯤 16시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뜻을 쫓아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탄핵 사유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한시라도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까지 탄핵 사유를 포함해버리면 정국수가 또 기준으로 그건 뭐 할 거 없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위원만 있는 것이지 대행이란 직위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헌법상 대행이란 직위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는 겁니다. 지금 26일과 31일만 본회의를 합의를 하셨고 나머지는 운영에서 의결 요청하신 상태인데 그러면 나머지 본회의가 있어야 사실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27일 날 아마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겁니다. 탄핵안 성하는 김용민 의원님도 주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아마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그 탄핵안도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보고 시점은 언제쯤? 보고는 내일 되겠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 내일 모레. 그렇죠. 26일. 26일. 내일은 25일 휴일이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 만약에 헌재 임명을 하면은 탄핵안 보고만 하고 표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뭐 그때 가봐야겠죠. 어쨌든 탄핵안 보고를 하면은 그 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태도를 좀 바꿔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뭐 그거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해야 될까를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가정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27일 열리게 될 거라는 거는 의장실로부터 답변을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우리가 운영이 의결로 본회의 요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27일, 31일, 1월 2일, 3일 이렇게 운영이 의결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 의장이 답을 하면 될 겁니다. 혹시 아까 의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면서 국무총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이 의총 전에 그 의장님과의 교감이나 통화가 좀 있으셨을까요? 뭐 그 의장의 그 간절한 호소에 그 어떤 답도 헌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설 특검 추천 의뢰에 대해서 어제죠 23일 날 그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행이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그 헌법기관이 헌법상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의결해서 이미 공표된 법안조차도 그렇죠. 상설 특검 법안은 이미 공표된 법안이에요. 그 법안조차도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그건 범죄 행위죠. 직무유기죠. 이런 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그럼 모든 앞으로 전국 운영을 국민의힘 뜻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지금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언급하신 한덕수 권한대행 징후유기 고발도 그러면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아까 탄핵 사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란의 적극 가담자로서 이미 비공개 조사도 받은 바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더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당 내부에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거의 네, 없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혹시 안정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런 당내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게 됐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여지를 더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다른 국무위원 5명까지도 탄핵? 아, 그거는 예, 검토된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